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3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KG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얼마 전 KG 모빌리티는 비전 테크데이를 열고 앞으로 자동차 회사로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KG 모빌리티의 계획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전기차 전용 플랫폼 등 모빌리티 기술 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하에 2030년까지 레벨 4 플러스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추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쌍용 자동차가 SUV 명가였던 만큼 전기차 SUV를 특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테슬라와 전기차들의 약진으로 충격을 받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 역시 탈엔진, 전기차 퍼스트를 외치며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도요타는 최근 주요 납품처 고위 간부들을 불러 모아 전기차 전환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40종이 넘는 차종을 선보였지만 앞으로는 절반인 20종으로 차종을 확 줄이고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치중하겠으며 생산 방식을 변화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그동안 도요타는 품질 우선주의를 내세웠지만 한국의 현대자동차처럼 이제는 플랫폼 기반으로 생산을 할 것이며 완제품 생산을 고집하지 않고 개별 모듈 단위 생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략은 앞서 KG 모빌리티가 발표한 내용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이번 비전 테크데이에서 우리는 글로벌 메이커가 아니다. 하지만 곳곳에 떨어져 있는 낙숫물을 줍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국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유럽 등의 큰 시장도 있지만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국부터 차근차근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렉스턴의 후속으로 알려진 F100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에 온 관람객들은 F100을 보고 디자인이 혁신적이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F100은 무쏘에서 영감을 받은 토레스, 정통 포란도 뒤를 이을 KR10에 이어 정통 SUV의 명가의 계보를 완성할 KG 모빌리티의 야심작입니다. SUV 시장을 주도하는 현대차, 기아의 틈새를 공략하며 KG 모빌리티의 존재감을 높여줄 기대작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KG 모빌리티는 새 출발을 알리자마자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대형차급의 F100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되며 앞으로 출시되는 전기차는 모두 전용 플랫폼 모델로 내놓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KG 모빌리티는 이날 토레스 EVX와 KR10 등은 컨버티드 플랫폼에서 개발될 예정이며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아울러 클라우드 및 정보기술 기업들과 손잡고 고성능 제어기 개발을 시작으로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플랫폼 모델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쌍용에서 KG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전기차, 자율주행차 기술을 갖춘 차세대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모하고 아프리카, 남미 등의 틈새 시장을 노리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이미 전기차 플랫폼을 완성했고 모듈 생산 체제를 갖추기 직전입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역시 협업을 통해 이미 구체적인 모델링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도요타는 이제야 플랫폼 모델로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니 도요타는 KG 모빌리티보다도 전기차 전환이 늦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KG는 LG, 삼성 등 우수한 한국산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기차 분야에서 도요타보다 이미 앞서고 있었습니다. 옛 쌍용차인 KG 모빌리티의 재기에 가장 힘을 보탠 모델은 전기차 SUV 토레스 TX로 완전 충전 시 국내 기준 420km의 주행이 가능하고 KG 모빌리티가 SUV 명가의 기술력에 쌍용차의 영광을 찾기 위한 장인 정신이 어우러진 차였습니다. 부활해야 한다는 KG 구성원들의 간절한 희망이 소비자들에게도 전해져서일까요? 토레스 TX는 5년여 만에 월 최대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로는 59.1%나 오른 것입니다. 더구나 해외에서도 헝가리, 벨기에, 칠레 등으로의 판매가 늘며 4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토레스 TX 열풍에는 파격적인 마케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판매 전략이 있었는데요. 출고 후 30일 이내에 품질 문제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바로 신차로 교환해준다는 것과 계약 후 100일이 경과해 출고가 지연될 경우 1개월마다 차량 가격의 1%를 할인해주는 토레스 출고일 보장제 등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자동차 구매 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두 가지 요인, 신차 불량과 출고 지연을 정확히 캐치한 것입니다.
KG 모빌리티가 토레스로 완벽한 부활을 알리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토레스 이전 벼랑 끝에 몰린 쌍용차를 살린 것은 렉스턴이었습니다. 렉스턴은 KG 모빌리티에 인수되기 전 옛 쌍용차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수 임영웅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옛 쌍용차가 렉스턴의 모델로 인기 가수 임영웅을 발탁한 것은 지금도 자동차 마케팅 업계에서 신의 한 수로 꼽히는 일입니다. 2020년 G4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의 광고 모델로 임영웅을 선정했을 때 자동차 업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불문율 중 하나가 차 광고는 모델보다 자동차가 부각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임영웅이란 가수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광고에서 차보다 임영웅만 부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문율을 깨고 임영웅과 렉스턴 모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2020년 내일은 미스터 트롯 진에 선정된 임영웅의 인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렉스턴과 임영웅의 만남은 사실 처음에는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당시 쌍용 자동차 외에 모 자동차 업체에도 PPL 광고 제안이 들어갔지만 트로트라는 장르 특성상 장년층을 주된 타깃으로 생각해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쌍용차는 모델로 임영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쌍용차는 렉스턴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미스터 트롯과 PPL 광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임영웅이 렉스턴 모델로 발탁된 것은 미스터 트롯 진으로 우승하기도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쌍용차 입장에서는 일종의 도박을 한 셈인데요. 당시 쌍용차 직원들은 미스터 트롯을 보며 임영웅의 우승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이 진이 된 이후 지금까지 인기가 꺾일 줄 모르고 고공행진 중인 것을 보면 옛 쌍용차의 행운이 KG 모빌리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쌍용차는 우승자인 임영웅에게 상금 1억 원과 G4 렉스턴을 부상으로 제공했고 이후 임영웅은 공식 유튜브에서 G4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을 언박싱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해당 컨텐츠는 360만 뷰에 달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임영웅의 팬덤을 활용해 렉스턴의 출시를 알리는 캠페인을 기획했으며 임영웅이 역경을 딛고 정상에 올라섰다는 자전적 스토리는 어려움을 딛고 부활을 염원하는 옛 쌍용차의 스토리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광고 효과를 더했습니다. 임영웅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그가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 역시 덩달아 화제가 되었는데 그의 인기는 고스란히 렉스턴에 적용되었고 렉스턴의 인기를 바탕으로 오늘날 KG 모빌리티가 전기차까지 생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쌍용차가 KG 모빌리티로 완벽하게 부활하자 해외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KG 모빌리티는 완성차 수출만이 최고의 지향점이 아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실제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베트남과도 반조립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푸타그룹은 자동차 판매업과 여객 운수업 등을 운영하는 자산 3조 원 상당의 베트남 유수의 기업이며 킴롱모터는 푸타그룹 산하 자동차 부문 자회사인데요. 킴롱모터는 현재 베트남 중부 다낭 인근 후에 산업단지 내에 KG 모빌리티 전용 KD 공장을 짓고 있으며 수출 물량은 2029년까지 총 21만 대, 매출 규모로는 6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조립 생산되는 차종은 티볼리와 코란도, 토레스이며 2025년부터 올뉴 렉스턴과 뉴 렉스턴 스포츠 앤 칸도 생산하게 됩니다. KG의 베트남 진출이 의미 있는 이유는 베트남은 자동차 구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잠재적인 거대 시장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KG 모빌리티가 수출 물량을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기 위한 거점 시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KG 모빌리티는 올해 하반기 토레스 EVX 전기차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대형 전기 SUV F100, 코란도의 디자인 방향성이 담겨진 준중형 SUV KR10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벌써 사전 계약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어쩌면 KG 모빌리티는 지난 세기 내연기관차 명가들을 앞설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의 강자가 토요타였다면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기는 어쩌면 KG 모빌리티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에게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